아니 현재 시각 밤 11시 54분 첫 번째 영상도 새벽 1시 반인가에 찍었고 네. 우린 왜 이런 시간에 찍는 거죠?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너는 얼마나 열심히 해봤니? 넌 얼마나 열심히 해봤니?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나는 열심히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열심히 하는 건 약간 20대들의 자기 위로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가 나지 않는 이상 열심히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회사 출근할 때 유리문에 붙어있는 게 있죠. 흔들목마 의자. 흔들목마 의자가 붙어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무리 목마에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낀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는 단순히 흔들목마에 앉아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흔들목마에 앉아있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찾을 필요가 있죠.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큰 로드맵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스텝 바이 스텝을 갈 수가 없다는 문제들이 있죠. 올해 24인데 제대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 18살 때 자퇴를 하고 시작을 했으니 7년이나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8살 때 월급을 받았던 게 세금 떼고 180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받는 돈들이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버는 돈을 플러스 제가 가끔 들어오는 강연과 강의와 인터뷰를 통한 돈,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 버는 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18살 때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한 달에 벌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5년 안에 얼마 벌 거야, 10년 안에 얼마 벌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10년이라는 갭을 정하고 혹은 5년이라는 갭을 정하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성공이 쉽지 않다는 거야. 고로 노력을 한다고 한들 성공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아. 나는 지난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지금 이제서야 7년을 했네라고 알게 된 거지. 와, 올해 3년 했네? 내년에 하면 4년이네?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겠지. 솔직히 내가 처음 18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시작했던 걸 생각해보면 나는 사실 2년 안에 지금 정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도 회사를 만드는데 거의 7년이 걸렸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도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디까지 노력해봤니 하면 노력의 깊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법 인생을 늘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7년이 걸렸다는 거야. 2018년 11월 24일에 썼던 글이니까 막 21살을 앞둔 시점에 썼던 글인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일기가 올해는 시간이 참 느리면서도 빠르게 갔다. 2018년 초를 생각하면 인생이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정말 바쁘게 살았다. 캘린더를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해냈는지 실로 놀랍다. 늦은 새벽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잠만 자고 다시 새벽에 회사로 출근할 때 힘들어서 입 밖으로 여기 절로 나오던 그 감정을 잊지 못한다. 수능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내 회사를 놀러 왔을 때 지친 내 몰골을 보고 충격받던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 정말 회사에서 20시간 이상 생활했기에 외적 모습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년을 앞둔 지금 생각해보았을 때 나는 2018년의 김민준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내 최선의 의사결정이자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전 사람들이 작년에 열심히 살걸, 고등학생 때 열심히 살걸 솔직히 공감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작년으로 돌아가든 학창시절로 돌아가든 난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 저는 되게 심플했어요. 고등학교도 동탄국제고를 나왔지만 국제고에 굉장히 많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공부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친구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즉슨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보다는 더 공부를 해야만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를 왜 자퇴했느냐 하면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1년만 버티면 대학을 가고 나서도 대학을 휴학 처리한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스타트업은 회사를 만들어서 로켓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생태계에서 1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자로 말하면 스타트업의 업은 생업의 업과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으로서 창업을 한다면 너의 직업이 뭐니, 너의 본업이 뭐니 하면 결국은 학업이 메인 잡이고 스타트업을 부업처럼 한다면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내가 도망갈 길을 이미 플랜 B로 잡아놓은 상황인데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맥락이었어요.
사람은 절벽 끝으로 가기 시작하고 모서리 끝으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죽기 싫어서 발휘하는 뭔가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생 때 자퇴하고 나서 스타트업 외에는 제가 성공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분명히 더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거죠. 저는 19살 때 이미 포브스 30세 이하 30인으로 선정이 된 상황이었고, 제가 19살 때 뷰티패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미 국내에서 가장 투자받고 싶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저만의 뽕이 차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거만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포브스 외에 뭐 30세 이하 30인이든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을 기부했든 청소년으로서의 뭔가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 일종의 내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또는 인생을 열심히 산다, 난 주당 80시간씩 일을 한다는 얘기들은 만약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 사람인데 공부를 하는 시간까지 열심히 한다면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쉽게 다른 기회와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회사가 강남역 한복판에 거의 80평대 사무실을 월세를 1000만원, 1500만원을 내면서까지 차를 잡고 있는데,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방 한 켠에 정말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동하기도 불편했거든. 3명이 들어가면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방에서, 거기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7년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때는 직원 2명의 인건비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20명의 팀원들의 인건비를 내는 것도 어쨌든 하고 있고,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일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노력했다고 생각해. 노력하는 게 늘 생각해봐서 나 지금 흔들목마 의자에 앉아있는 건 아닐까? 나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살면 성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고 돌이켜 뒤돌아보니 7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봤냐 하면은, 열심히 산 건 당연한 거고 노력했냐면 당연한 거지만 그 노력을 생색내거나 증명하고 싶진 않았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수록 사업이 커지고, 사업이 커질수록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은 이미 나보다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혹은 더 열심히 시간을 태우고 있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난 브랜드는 상위 1%라고 생각해. 어쩌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99%거든. 우리는 1%고 1%가 0.1%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거야. 아마 내 유튜브를 본다는 건 여러분들도 모두 상위 1%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브랜든처럼, 우리 팀원들처럼 0.1%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검색해서 알고리즘상 내 유튜브를 봤을 텐데, 그 뜻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고, 고민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1%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 개발하는 것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거든. 너무 안타깝지만 이 얘기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욕 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이게 팩트야. 강남만 봐도 정말 출근할 때 봐봐. 인생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니 사람들? 지금 시간 몇 시야? 밤 12시 13분이야. 내가 잠이 싫어서 일을 할까? 난 노는 게 싫을까? 아니야. 나도 노는 게 좋아. 나도 자고 싶어. 근데 더 해야만 하잖아. 더 해야만 돈을 벌 거 아니야. 더 해야만 성공할 거 아니야. 돈이 주는 게 돈 이퀄 돈이 아니거든. 돈이 주는 건 우리의 생활 수준을 다르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퀄리티를 다르게 만든단 말이야.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 인간관계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닐까? 노력의 깊이는 중요하지만 하나의 분야를 깊이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그 순간순간 인생을 열심히 살자는 거거든요. 나도 창업이라는 관통하는 하나가 있었을 뿐이지 아이템은 천차만별이야. 처음에는 카카오톡 테마를 디자인해서 파는 회사였고, 조립해서 컴퓨터를 팔았고, 3D 프린터를 조립해서 팔았고, 피부과 가격 비교하는 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엔 대웅작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진료 앱과 또 대웅작 안에 있는 화장품 사업부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에게 MCN이라는 이 소속사가 해준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소속사에게 줬던 40%에서 50%의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업종과 카테고리는 늘 천차만별이었어. 하지만 관통하는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창업을 끝까지 했다는 거. 저희가 작년 11월 이맘때 우리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폐업하자라는 얘기를 공동창업가와 나눴어.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그때만 해도 2년 했는데 2년 동안 늘 한 달 벌어 한 달 살았고, 그때도 5명, 6명의 팀원들의 월급을 줬어야 됐거든. 투자금도 없이. 한 달에 5명의 월급 하면 1,500에 임대료 포함하면 2천만 원이고, 마케팅 하는 거 생각하면 2,500만 원. 대략 한 3천만 원 썼던 것 같은데, 한 달에 3천만 원을 늘 매달 벌어서 급여를 주고 임대료를 낸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남들의 1년치 연봉을 우린 늘 한 달 벌어 한 달 살았어야 되고, 나는 한 달 동안 3천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남는 돈은 기껏 해봐야 3,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었지. 이미 투자금을 까먹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투자자들한테 매달 보내는 주주 업데이트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 결론은 다음 달에 망할 수 있다라는 글을 늘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메일로. 그래서 결국은 공동창업가랑 같이 11월 이맘때 어쩔 수 없이 폐업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창업가랑 호텔에 누워있는데 뭔가 포기하기가 무섭더라고. 내가 뷰티패스를 창업했을 때 피부과 가격 비교 앱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의료법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됐던 상황에서 난 중단을 했고, 강남언니나 혹은 다른 스타트업들은 법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대표님이 형사처벌에 대한 대상자로 찍히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고, 누구나 강남언니를 아는 회사로 성장했는데, 난 지금도 강남언니나 바비톡이 버스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난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간 거지, 그 사람들 그 팀보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작년 이맘때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원했던 이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던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 작년에도 이맘때 포기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 후회할 것 같았거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떤 존재, 신이든 운이든 뭔가가 널 도와줄 거고, 너에게 손길을 내밀 거고, 그 손길이 너에게 엄청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회사가 커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를 도와줘야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널 왜 도와주겠어? 네가 아등바등 살아가야만 도와주고 싶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네가 거만하게 일도 안 하고 맨날 쓴소리하고 워라밸을 챙길 거다, 일확천금을 벌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난 정말 많은 귀인들이 있거든. 그 귀인들이 없었으면 24살에 여기까지 못 왔겠지. 정말 인생 선배, 창업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의 고객인 광고주나 크리에이터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아무튼 노력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냈느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모두가 열심히 살잖아.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 네가 더 열심히 산다고 뭐가 의미가 있어?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 열심히와 잘해야 된다는 건 이퀄이 돼야 돼. 열심히 했으니까 잘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성과가 나야 되는 거야. 더 오래 시간을 태웠으니까 성과가 나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흔들목마에 앉아있는 건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배우 지망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면 배우지, 배우 지망생은 늘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작품으로서 승부를 봐야죠. 여러분이 연기를 잘하면 관람객 중에 여러분 업계에 있는 방송 작가라든가 PD가 있을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해왔던 대로 늘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업계와 종사자가 여러분을 눈여겨봤을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명함 하나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열심히 해야만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야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에게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게 반복되면서 내 인간관계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만큼 사업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잘하십시오. 여기까지. 어제 서울대 데모데이 때문에 거의 2-3시간, 3-4시간 잤잖아. 3-4시간 자고 진짜 집 가서 쓰러졌거든? 쓰러질 때 내가 계속 이러고 잤대. 근데 내가 옛날에 뷰티패스 할 때도 우리 엄마가 날 안쓰럽게 생각한 적이 있어. 내가 자면서 말을 하더래. 안녕하십니까, 뷰티패스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 저희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갑자기 말을 하더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민준아, 잠잘 때 주먹을 꽉 쥐고 잠을 자지 마라.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파. 지금도 몸이 아파. 왜냐면 긴장하고 자거든.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열심히 살까? 내일 더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못했는데. 그걸 주먹 꽉 쥐고 자. 그건 심리적인 이유겠지. 그냥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노력이지.